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유영 기자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첫 순방지는 중동 4개 나라입니다. 네, 이번 순방을 통해서 중동까지 외교 지평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0년대 중동 특수 현장을 지키셨던 유영철 전 동아건설 부회장, 장지양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 차인데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지금 첫 순방지로 중동 4개 나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일정이 좀 어떻게 되고 이번에 중동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오늘부터 쿠웨이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마지막으로 카타르를 순방을 하십니다. 예. 중동은 우리나라 원유의 80% 그리고 해외 수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4개국 아랍 왕정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존의 관계가 좀 이렇게 단순한 단면적인 에너지와 건설 수주였다면 예. 지금은 이제 미국발 셰일 혁명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속되었던 저유가 현상 때문에 기존의 단면적인 이런 경협 관계에서 좀 더 그러니까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좀 다면적인 수준으로 경협의 관계를 좀 올려야 된다라는 이런 시대적 요청이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부회장님, 지금 보면은 1970년대 지금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네. 세계 경제 굉장히 휘청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때 또 중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사실은 또 그때가 국가 경제 부도가 날 이제 위기 상황이었는데 당시 이제 중동으로 진출할 기업들에게 아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줬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네, 우리 건설업계에서는 국내 공사도 별로 없고 예. 또 해외로 진출해야 될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고 또 국가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외화 가득이 절실히 필요할 때인데 예. 정부에서는 적극 지원했습니다. 특히 해외 건설 진흥 촉진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 건설회사가 해외 진출하는데 은행의 지급 보증을 용이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네요. 뭐 금융이나 세제 면에서 좀 네, 예, 국가가 파격적으로 지원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보면요, 박사님. 지금 가고 있는 4개의 나라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걸프만 산유국 6개 나라가 있는 협의체에서도 보면 지금 경제 부분에서도 85%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북미나 유럽 또 아시아를 넘어서 좀 새로운 외교 무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시대적 요청에 지금 부응하고 계시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 외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경제 살리기가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제2의 중동붐도 중요하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정치 안보적인 외교 측면에서도 이번에 중동 순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 외교 정책의 가장 큰 근간이 국제 규범 준수, 그다음에 인도주의 강조인데 그러한 중견국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곳이 바로 중동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곳이 이제 분쟁이 많고 지금 현재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 IS 테러 단체가 활개를 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의 국격에 맞게 이제 국제적인 이런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이제 중견국 외교의 원칙을 강조를 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의 국제적인 신뢰도도 높아질 테고 나중에 한반도 문제를 다룰 때도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의 여론을 그러니까 지지 여론을 받는데 크게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기업들이 중동 진출을 하는 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근로자들의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공 신화를 이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부회장님, 중동 근무 시절에 당시 근무 환경이 좀 어땠을까요? 그 당시는 모든 것이 불편했죠. 그렇죠. 예. 네, 사회 인프라 스트럭처가 잘 안 돼 있고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든지 적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 극복하고 현지에 맞게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우리 한국 회사들이 가서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사우디라든가 아랍 국가들의 신뢰도를 많이 얻었고 예. 개인적으로는 개인 소득이 많이 오르고 예. 또 거기서 얻은 소득으로 주택 마련할 기회가 돼 있고 예. 또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해외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얻고
이 건설이 또 무역으로 수출로 연결돼서 우리 한국의 수출 입국을 건설하는데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해외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애국 정신도 사실 그 근로자분들한테는 남달랐을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재미난 에피소드 있을까요? 에피소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 현장 가든 예. 아침 4시 반이면 깨서 오. 새마을운동 노래를 부르고 예. 또 거기서 보건체조를 아, 국민체조 예. 말씀하시는 거죠? 하고 그다음에 업무에 임했습니다. 예. 또 심지어 처음에 사우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군인인가 또 유럽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군인이라고 그런 나쁘게 선전한 점도 있어요. 예.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불철주야 이 책임감에 대해서 전부 공기지원되지 않고 책임 완수를 하는데 아주 모범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우디는 세계 각국의 업체들이 와 있는 경쟁 장소고 예. 전시장입니다, 일종의. 예. 거기서 한국 사람들은 큰 실수 없이 했고 거기 나와 계시는 대사관 직원들께서도 많은 독려를 해주셨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근로자들의 근면성실한 네. 한국인들이 좀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런 점들이 좀 많이 빛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지금 오일 쇼크로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던 지난 1970년, 네 오일 머니를 벌어서 한국으로 보냈던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흘린 땀방울의 현장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막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들이 바라는 것은 외국의 기술과 인력이었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인력만으로 짧은 기간에 경이적인 경제 건설을 기록한 대표적인 나라다. 이것이 국제사업회에서 높이 평가되자 이 나라는 한국의 인력과 기술을 요청했던 것이다. 도를 운반해오는 추럭의 행렬과 해안을 매립하는 불도저의 우렁찬 소리가 끊일 사이 없다. 말끔해지는 거리를 달리며 시민들은 코리어의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눈을 뜰 수 없는 모래바람, 숨통이 막히는 먼지, 섭씨 50도를 넘어서는 더위 속에서 방진 마스크를 쓴 우리의 근로자들. 이들은 남들이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낸다는 자신감과 용기로 괴로움을 참아 나간다. 한국 사람이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중동인의 표현은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중동의 한국인 그 수는 18,000을 넘어섰다. 광활한 사막에서 외로운 바다에서 자신의 행복과 조국의 번영을 위해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여기는 반다라바스 현대건설의 훈련조선소 건설 현장이다. 펄럭이는 깃발 아래 자랑스러운 우리 기술진이 여기 모였다. 이곳은 이란에서도 가장 무덥고 독충이 많은 지역이다. 땀에 뒤범벅이 되고 무서운 독충이 생명을 노리는 속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은 해내고 말겠다는 투지를 굽히지 않는다. 여기는 신원개발의 고람사 항만 확장공사 현장. 아바단 정유소를 배경으로 일하게 대안의 건설의 고동이 울려 퍼진다. 이미 200m의 하역장과 180m의 부두를 완공시킨 373명의 우리 기술진은 720m의 부두 확장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 일사불란하다. 우렁찬 햇맛 소리는 사방 십리에 울려 퍼진다. 그 소리와 더불어 윤곽이 드러나는 항만의 새 모습에 외국인들의 찬사가 빗발친다. 밤이 없는 한국인, 부지런한 한국인. 이것은 현장을 목격한 외국인들의 솔직한 표현이다. 여기는 바레인 항만. 대규모 수리조선소의 건설을 맡아 하고 있는 현대건설의 공사 현장이다. 아랍 조선수리소가 발주한 이 공사는 무려 1억 3,800만 불의 대규모 공사다.
1,500여 명의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이 조선소는 1975년 10월에 착공, 77년 9월에 완공시킬 예정이다. 태극 표지도 선명한 날개를 펴 중동의 하늘을 나르는 우리의 비행기와 같이 우리의 국력은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가고 있는 것이다. 네, 지금 1970년대 중동 진출한 기업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부회장님께서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도로공사에 참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예. 그 아무런 경험 없이 지금 수주를 하고 완공까지 간 케이스인데 당시 어떠셨어요? 굉장히 감회도 새로우실 것 같은데. 참 처음에 가서 도로에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예. 자재, 물, 이것이 거의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준비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예. 어떨 때는 300m를 지하수를 뽑기 위해서 했는데 이틀 만에 다시 막히기도 했고 이제 그런 99%가 애로사항이었어요. 네,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셨죠. 네, 날씨도 그러니까 그걸 엄청 전부 더운데. 극복하면서 예. 우리 근로자들이 힘을 많이 썼지요. 예. 예. 또 배워가면서 예. 그러니까 사막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때 처음부터 아주 유치원 학생부터 배운 사막입니다. 예. 지금은 뭐 많이 숙달됐습니다만은. 예. 그 당시에 중동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벌어온 그 오일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오일머니가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렸다라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동 특수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친 영향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는 아마 전 상당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한국은행 그 당시 통계로 봐도 예. 해외 건설이 우선 진출했고 예. 거기에 따르는 건축 자재가 약 1,000가지가 수출을 했습니다. 예. 또 그걸 운반하기 위해서 해운업이 발달했습니다. 또 인력을 수출하기 위해서 운반하기 위해서는 대한항공이 많이 글로 취항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내 산업이 활성화됐죠. 예. 뭐 자재뿐만 아니라 항공, 뭐 예. 운수업 뭐 이런 쪽도 다 그렇습니다. 같이 발전을 하게 된 계기가 예. 된 거네요. 그리고 또 그 근로자들이 약 300여만 명이 다녀왔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3년 하고 오면은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파트 붐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1년에 뭐 40~50만 세대씩 지었습니다. 네. 그걸로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생산업체들이 활성화되었고 예. 또 국제적으로 알려진 한국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세계로 수출하는데 사우디는 전 시장이었기 때문에 예. 그와 같은 효력이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우리 산업이 10위권대로 진입하는데 중동이 가장 큰 발판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경제계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순방국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쿠웨이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사님. 네. 지금 사바 국왕과 같이 이제 정상회담도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텐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소화한 일정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막 활발하게 시작은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예. 새벽에 도착을 하셨고요. 이제 앞으로 알사바 국왕을 만날 테고 또 국회의장도 만날 테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경제 외교에 치중을 하시니까 기존의 우리 건설 시장을 둘러보실 테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경협을 위해서 예. 이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될 보건 의료 분야나 IT 분야 에 관련된 곳을 또 방문을 하실 겁니다. 예. 지금 우리하고 지금 쿠웨이트가 지금 1979년 6월에 지금 수교를 했거든요. 네네. 원유나 뭐 LPG 등 이런 분야에서 협력을 해왔는데 쿠웨이트가 좀 어떤 나라고 지금 이번 순방 통해서 좀 새롭게 시도해야 될 관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기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네 나라 산유 왕정이 많이 비슷해요. 예. 하지만 쿠웨이트는 이 소위 민주주의 지수나 무슨 정치 참여도, 여성 인권, 뭐 시민의 이런 뭐 시민사회 발전도 면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경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투명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랑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나라이고요. 예. 지금 현재 쿠웨이트에게 우리는 제1위 원유 수출국이고 우리에게 쿠웨이트는 두 번째로 많은 원유랑 LPG를 도입하고 있고요. 예. 해외 수주 수출 시장으로는 세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예, 쿠웨이트를 우리 대통령이 지금 방문한 게 지금 8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네. 그런 이유로 지금 뭐 쿠웨이트를 가장 첫 번째 방문한 게 아닌가 네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순방국이 세계 1위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네, 뭐 예나 지금이나 좀 가장 중요한 외교 대상국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을 매우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많이 환영받으실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가 가 있던 40년 전에는 기초 인프라스트럭처를 했지만은 예. 앞으로는 모든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신도시 건설이라든가 새로운 리뉴얼하는 예.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근데 과거에는 경쟁 입찰로만은 참여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우리 기술과 자본을 토대로 해서 국가 대 국가 간에 이같이 공동 출자한 사업을 장기 사업을 하면은 상당히 좋으리라 보고 예. 이번에 갔다 오시면은 또 효과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까 뭐 도로공사도 그렇고 우리 그 근로자들 그리고 부회장께서도 가지고 계신 추억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사우디 추억은 너무 많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많고, 예. 사우디 추억은 너무 많고 저희가 거기서 사우디에서만 우리가 한 84건 공사를 했어요. 오, 그러니까 예. 전국 각국에서 사우디 전역을 저희가 다 했어요. 예. 특히 거기서 가장 큰 공사는 우리가 77년에 시작한 사우디 통신공사를 동아가 했습니다. 예. 그 사우디 전역에 전화국을 105동을 지어야 됩니다. 오. 그 총 연장을 케이블 연장을 지구 7바퀴 반을 돌았어요. 케이블 연장, 예. 전화선, 예. 광 케이블. 그리고 전화국을 105동을 짓고 그 방방곡곡에 전부 우리 한국 근로자가 나가 있고 예. 그게 모두 우리 한국에서 가져간 식품을 우리 근로자들한테 공급을 해줬습니다. 오. 거기 나가 있는 사우디 전 국민이 아마 통화건설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예. 한국 모든 건설업체를 알지만은 그 통신공사는 가가호에다 연결해야 되잖아요. 전국에. 그렇죠. 예, 예. 그건 왕이 직접 막 테스트 전화할 정도로 우리 불러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예. 칼리드 국왕 때는 그 양반 농장도 동아가 관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어떻게 개인 보면 농장이 예. 가로 47km, 예. 세로 27km였어요. 그 안에 잠복이가 내리고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동물도 그 안에 키우고 예. 또 식물도 키우고 또 물을 개발해가지고 물 공급도 하는 것도 한국 업체들이 우리가 했습니다. 예. 그와 같이 전반적으로 한국 업체들이 거기서 일한 일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을 많이 기억하시라고 보고 우리 박 대통령 가시면은 상당히 환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인프라 구축이 있었겠지만 뭐 특히나 이제, 통신 기반 시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IT라든가 의료 또 기타 자원 개발 또 그게 물이 부족합니다. 물 공급 문제 이런 광범위하게 공동 출자도 좋고 예. 우리가 이제 기술도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40여 년 전에 유럽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감독하던 그 시점의 역할을 해외 가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네요. 한국이 그만큼 이제 발전했고 또 그동안 정부에서도 많은 가이드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가시면 아마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예. 이번에 많은 기업체들이 수행해서 가셨대요. 예, 맞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뭐 만들어주신 뭐 도로나 항만에 이어서 이번에 원자력 발전소까지 이제 가동을 한다고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도 자국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예. 이번 순방에서 논의될 방안들 좀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정말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뭐 국제 경제 시장에도 중요하고 뭐 국제 안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인데, 예. 그러니까 사우디가 지금 우리가 순방하실 네 나라의 아랍 산이 왕정 중에서 이제 맏형이고 네. 또 이제 그곳에 굉장히 중요한 다자기구인 아랍 연맹을 리드하는 나라이고 예. 또 오펙에서도 이제 뭐 가격이 비둘기파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어쨌든 사우디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요.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우디에 이제 자주 현지 조사나 국제 회의를 참석을 하는데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세대가 정말 훌륭했다라는 말 많이 해주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사우디랑 이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경협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 의료 사업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IT 사업 중요하고 그 이제 사우디도 더 이상 원유에 의존하는 경제가 아닌 경제 다각화, 산업 다변화 그리고 제조업 활성화에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 우리가 우리의 제조업 발전 기술이나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고 또 이제 사우디의 자본과 우리의 기술이 같이 공동 출자를 해서 제3국에 투자를 하는 방안도 지금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손으로 만든 이 항만과 도로가 사우디 여전히 건재합니다. 네,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신화의 현장이 있습니다. 네, 바로 세계가 놀란 리비아 대수로 공사 현장입니다. 네, 당사자이신 유영철 부회장께서도 감회가 굉장히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네, 화면 보시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대륙의 북부, 세계 최대 사막지대인 사하라. 거듭된 지각 변동과 기후 변동으로 사라진 물줄기를 찾는 작업. 그것을 이뤄낸 것은 한국인들이었다. 신의 이름으로 기원하던 풍성한 물도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사하라에 물이 흐르게 하는 대역사가 한국인에 의해 실현돼 가고 있는 것이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건설 기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중동 진출을 통해 쌓아온 한국의 기술력과 현장 경험, 바로 한국인의 저력일 것이다. 한국인의 땀으로, 한국인의 이름으로 실현되고 있는 기적의 대수로. 완성된 송수관을 매설 현장까지 운반하는 데는 꼬박 2박 3일이 걸린다. 무거운 송수관을 싣고 섭씨 40도 사막의 심장부를 달리는 일은 실상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는 노정이기도 하다. 옮겨진 송수관을 매설하는데도 한국인의 기술과 땀이 발휘된다. 폭 20m, 깊이 7m로 관로를 만들고 그 안에 직경 4m짜리 대형관을 하나하나 묻어가는 작업이다. 1991년 8월 28일 밤 8시에 마침내 물이 달려왔다. 대수로를 통해 천여 킬로미터를 달려온 물이 쏟아지는 순간 리비아는 열광 속에 빠졌다. 실상 그 열광은 사하라에서 기적을 일궈낸 한국인에게 바쳐진 열광이기도 했다. 사막의 물길을 만드는 사람들, 한국인. 그들의 이름 아래 사막의 신화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네, 보니까 이게 사막을 지금 가로지르는 인공 강을 만든 거죠. 예. 이제 물이 아주 콸콸콸 쏟아지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어떻게 기억하세요, 부회장님? 뭐 리비아 사람들도 매우 흥분했지만 예. 우리도 감회가 참 대단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카다피 원수도 거기 나와서 보고 예, 예. 그 아프리카 각국에 있는 영도자들을 불러서 자랑하고 그랬어요. 예. 그 우리 그 당시에 미국, 영국이 폭격을 한 적도 있어요. 페남 사건으로. 예. 동아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예. 리비아 정부가 우리 동아를 또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예. 저 아까 그 동그란 그 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예. 콘크리트 관입니다. 콘크리트 관. 이거 옮기는 시간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린 거예요, 이게? 그것이 저 무게가 70톤, 80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걸 추록에다 하나씩 싣고 현장을 가는데 약 3일 걸리고 또 빈차로 오는데 이틀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관이 한 30만 개 가까우니까 오. 굉장한 물량이죠. 예. 이 그 길이가 어느 정도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인공강에? 총 연장 3,600m, 3,600km. 예, 3,600km. 3,600km면 뭐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아마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고 간다는 거리쯤 되겠죠. 아,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뭐 공사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고. 예, 우리 그렇죠? 현장에 총 여러 개 현장이 있어요. 예. 각종 현장. 그 이쪽에서 이쪽 끝이 거의 1,200km였습니다. 그 바운다리를 전부 커버해야 됩니다. 예, 그 네. 더운 날씨에 굉장히 덥고 고생하셨네요. 멀고 장비가 약 7,000대 동원됐습니다. 장비가. 예. 그리고 일시적으로 우리 약 13,000명의 인원이 동원돼 있고. 예. 예. 그 리비아 그 공사 후에 우리나라 건설을 바라보는 좀 국제사회의 시각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예, 국제 뉴스가 많이 나왔죠 그때. 한국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어요.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나왔던가요? 대개 보니까 그래요. 옛날부터 저 세계 강대국 순으로 건설 수주 물량이 많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이태리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한국은 6등도 했고 저것도 할 때는 한국이 1등 했습니다. 예, 뭐 세계 강대국들하고 네, 다 어깨를 알죠. 나란히. 한국 건설업체는 다 압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께서 이제 그 해외 진출할 때 이제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잖아요, 중동 지역으로. 네. 그때 여러 가지 좀 혜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상당히 그 동료를 많이 하셨죠. 예. 건설 회사에다가 금탑 훈장 뭐 이런 것도 많이 주셨고 또 기업주를 청와대 처치해서 격려도 많이 해주셨고 또 애로사항 같은 걸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고 예. 아까 말씀드린 시적부터 해외건설진흥촉진법 예. 이런 걸 해가지고 해외 건설 하려면은 상대국에다가 지급 보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퍼포먼스 본드라는 거예요. 그런 본드를 발행하려는데 우리나라 은행에 적어요. 그러니까 이걸 콘소시엄을 해가지고 예. 보증하고 또 이런 노력을 정부에서도 많이 했고 예. 우리 외교적으로도 각 대사관에서도 협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초미에 관심이었어요 정부는 그 당시에 건설이. 왜냐하면 우선 공사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부족할 때 선수금을 받아서 무조건 한국에 송금을 하니까 예, 예. 선수금. 달러가 너무 들어와서 건설업체 때문에 달러가 넘친다고 오히려 언론에서 비판한 적이 있어요. 아, 오히려 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극대극의 장면이 일어난 적도 있죠. 예, 그렇군요. 그 대수로 공사와 같은 새로운 신화가 지금 아랍에미리트에도 있습니다. 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에 지금 1호기 원자로가 지금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네. 네네.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원전 수출 대상국이라고 하는데 이번 순방에서도 좀 속도를 내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우디의 경우를 얘기할 때 사우디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수준의 경협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쌀만 구강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예. 우리와 사우디와의 관계가 이제 앞으로 좀 더 그러니까 깊게 다양한 방향으로 장기간 갈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사우디가 UAE는 지금껏 해온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일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1호 원전 수출 대상국이었고요. 관련해서 우리 장병들도 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와 UAE와의 관계가 그냥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좋은 이대로 쭉 계속 간다라는 것을 확실히 그러니까 이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제2의 중동 특수를 지금 우리나라가 좀 바라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토목과 건설 쪽에 좀 승부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좀 새로운 산업 쪽을 좀 시도를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뭐 요새 모든 산업이 IT하고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거의 IT에서 선두주자 아닙니까? 그지? 예. 우리 특히 반도체 같은 거는 미국, 뭐 한국 그 따라올 자가 별로 없죠. 예. 모든 것이 반도체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전 생산업, 기타 뭐 서비스업에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예. 기화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을 필요로 할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인프라스트럭처도 할 일이 많아요. 저는 지구상의 인류가 존재하는 한 건설은 계속 더 많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예. 또 과거 40년, 50년 전에 한 건 다 리뉴얼 해야 됩니다. 새롭게. 그런 것을 이제는 우리 기술로 설계에서부터 자본, 또 시공, 이제는 시공은 감독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이렇게 나가시면은 굉장히 국가 간의 우호 관계가 더 강화되고 좋은 일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예. 특히 이번에 순방하시는 4개 국가는 온건한 편에 속하는 국가고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순방국이 바로 2022년에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입니다. 네, 이제 카타르를 이제 대통령이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카타르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될까요? 사실 카타르의 지금 타민 국왕이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요. 30대 중반이거든요. 예.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굉장히 각별합니다. 그러니까 타밈이 왕자였던 시절에 우리나라에 3차례나 방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작년 말에 이제 국왕으로서 또 첫 방한을 했고요. 예.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 규모 면에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나라 자체가 이 약점을 극복하려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개혁을 시도합니다. 예. 카타르가 이 나라 크기가 우리나라의 경기도 정도고 그래요? 카타르 출신의 이 국민이 10만이 채 안 돼요. 네, 굉장히 그렇기- 작은 나라예요. 예, 굉장히 작은 나라이기 예. 때문에 누구보다도 친시장, 탈규제 이러한 시장 개혁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이고 예. 그리고 뭐 2022년 월드컵을 관련해서 엄청나게 발주를 지난 말부터 하고 있죠. 작년 말부터. 예. 그래서 규모가 거의 한 2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거기에 한 40%를 한국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번에 가셔서 대통령이 열심히 또 경제 외교를 해 주시겠죠. 예, 그렇군요. 지금 보면요, 연방 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를 제외하면 지금 3개 나라, 나머지 3개 나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같은 경우는 모두 이슬람 국가입니다. 네. 예, 이슬람 국가와 외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과거의 경험 봐서는 큰 문제점은 없었어요. 예. 단 각 기업들이 그 이슬람 국가 갈 적에는 계약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 국제법보다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름대로의 예. 소위 코란에 의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경우가 종교적인 있기 부분. 때문에 예. 이제는 뭐 국제 변호사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법률적인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슬람 그 종교 같은 경우는 또 좀 약간 좀 익숙지 않은 부분도 있고 좀 그들을 좀 우리가 이해해 줄 만한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따로? 이슬람 국가 특히 그 이제 가시는 4군데는 전부 수니파가 강한 데입니다. 예, 예. 온건해요.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많이 선진화됐죠. 그리고 인구는 없습니다. 적습니다만은 예. 돈은 계속 블랙머니가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예. 할 일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아부다비 같은 데는 지금 그 아부다비 수도 외곽에 CO2 없는 도시를 새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 그러니까 신도시 건설, 소위 새로운 주택 단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일들을 기초부터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자원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하 자원, 가스라든가 예, 예. 석유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예. 예, 그렇군요. 그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중동 특수를 통해서 좀 제2의 좀 경제 부흥을 노리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순방 성과 어떻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먼저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박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에게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가장 절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나라들도 지금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느라 제조업 활성화에 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야말로 그들에게 제조업 발전의 경험을 줄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제 살리기 얘기는 굉장히 많이들 하시니까 이 정치 안보 외교 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아랍 4개국 왕정들이 이 IS라는 테러 단체를 상대로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공습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예. 그곳에 가서 우리는 경제 외교에도 관심이 있지만 당연히 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너희들의 이런
역할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지 표명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 그래야 우리의 국제적 신뢰도도 쌓이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의제를 풀 때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뭐 경제뿐만 아니고 정치 안보 쪽에도 좀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예, 네, 부회장님, 네, 네. 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이자 박사님 말씀 좋은 말씀 잘 하셨고 예, 순방국 국가들이 우리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고 한국을 또 잘 알고 우리 쌍방이 서로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을 것을 찾아보면은 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또 필요하는 분야가 또 많습니다. 또 이와 같이 안보와 관련돼서 앞으로 테러 방지라든가 방위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앞서가기 때문에 예, 방위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가 대 국가 간에 긴밀히 협조하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영철 전 동아건설 부회장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 장지양 중동연구센터장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대해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KTV 특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